생활용품, 잡화, 자동차용품,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온라인 판매에는 정답치가 있다. 그때 쿠팡에서 메인 구자에 제 상품이 걸렸었어요. 그날 낮 동안만 제품을 1억을 팔았어요. 판매량 데이터를 봤더니 이 제품을 대략 한 1,500개, 광고 비중을 80% 정도 잡는다 그래도 한 달에 제품 하나로 700만 원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해야 될지를 AI 서비스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대표님은 온라인에 물건 팔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뭐 1억 4천 그리고 4억 7천 그리고 스토어들이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 5억 이상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부대장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온라인에 물건 판다고 하셨는데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생활용품, 잡화, 자동차용품,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와 쿠팡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요. 왜 네이버랑 쿠팡에서만 판매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픈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 CJ, GS 되게 다양한 몰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국내의 판매량의 50% 이상을 쿠팡과 네이버에서 거의 점유를 다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쿠팡과 네이버에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큰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직한 데만 하시네요. 그쵸? 온라인 판매를 한 지 1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엄청 오래 하셨는데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2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젊은 나이에 바로 하셨네요. 그쵸? 20대 후반이면 젊은 나이 한 거죠.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은 안 하셨던 거예요? 잠깐 했었지만 제가 취업을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네. 직감적으로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은 어디 해보셨던 거예요? 저는 공연예술 쪽에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취업을 잠깐 했었어요. 대학교 때 전공은 어떤 거셨어요? 저는 연극을 전공했어요. 되게 국내에서 좀 이름이 있는 학교의 연극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네. 참 너무 꿈과 희망과 젊음의 패기로 그곳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서울로 올라오는 순간 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근데 이 가난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그 일을 내려놓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배우가 꿈이셨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배우가 꿈이었어요. 배우가 꿈이었는데 이건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내려놓게 됐죠. 네, 대표님 15년 동안 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네. 잘 되나 보네요. 저는 누구보다 많은 삽질과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무수히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패를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15년 동안 버티고 버텼던 열매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많죠.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그건 더 많죠.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누구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겪었고 누구보다 많은 삽질을 해봤던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평생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겪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5년 동안 크게 3번의 전환의 시대를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MD의 시대를 겪었어요. 처음의 시대. MD와 무조건 친해지면 노출이 많아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게 MD의 시대였는데요. 이 MD의 시대가 저물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검색 엔진의 시대였어요. 검색 엔진이란 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우리 물건을 구매할 때 키워드를 검색하잖아요. 네. 그게 검색의 시대예요. 지금도 검색의 시대가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검색의 시대에서 다시 전환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추천의 시대예요. 추천의 시대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AI가
AI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AI가 들어오면서 AI가 나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학습을 하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가 향후 한 2년 안에는 굉장히 우리 삶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검색의 시대도 이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검색의 시대가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형태로 말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건데, 아마 지금 PD님도 상품을 검색하거나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할 때는 네이버에 지식인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검색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온라인 판매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시대 때마다 나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접어야 되나라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근데 이런 시련을 겪다 보니까 진짜 온라인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잘 만들어내야지만 실제로 그게 매출과 이어지고 돈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번의 전환을 겪으면서 온라인 판매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론이 결국엔 온라인 판매 7단계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개념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온라인 판매에는 정답지가 있다.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 네. 정답지를 들고 시험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주식을 할 때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아서 그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은 정답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같죠. 실제로 제가 매출을 잘 못 내고 판매를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이 방법들을 알려줬더니 저한테 딱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와, 혼자만 반칙 쓰고 계셨네요. 저도 좀 더 알려주세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답지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늘 오셨으니까 네.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어떤 정답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은 매출 잘 못 내고 있는 셀러분들도 매출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매출 못 낸지는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잠깐 뭐 10분, 20분 봤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는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사무실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사무실이 지금 키스트에 입주되어 있어서 키스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죠. 대표님 아무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그럼 아무나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데이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입주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2년째 여기 입주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정부 지원금으로 사무실 얻으신 거예요? 정부 지원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긴 하죠. 그리고 뭐 기타 집기류도 거의 무료다시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업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리. 직원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있죠. 오늘은 다 일찍 퇴근했어요.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촬영을 했잖아요. 맨날 이렇게 늦게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늦게 출근한댔는데요. 오늘 우리 첫째가 학교에서 운동회가 네, 있어서 오전에 그 운동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인가요? 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통 많이 서 있어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 일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걸터 앉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어떤 물건 판매하는지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겨울에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게 여성 내복으로 겨울에 런칭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고, 내복 하나로요? 네, 그리고 4천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났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더우니까 그 제품을 보여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밖에 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제품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제 제품은 아니지만 자동차 제품에서도 있을 거고, 그리고 통풍 시트, 이건 이제 여름에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제품들인 거죠. 마진도 좋고 판매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냉감 패드 제품들도 있고요. 이거는 2년 전부터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이 제품들은 쿠팡보다 네이버에서 먼저 반응이 왔었고 쿠팡에서 좀 같이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시즌 제품을 판매하시네요. 시즌 제품, 상시 제품 구분 없이 확장성이나 지속 가능성만 판단이 되고 마진만 확실하게 보인다면 어떤 제품이든지 다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오랫동안 했던 제품들이 이 여성 신발 카테고리인데 이 제품들은 사실 지금은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가장 오래 했었고 가장 매출이 컸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안 하게 됐던 계기라고 한다면 너무 옵션이 많고 유행을 많이 타다 보니까 리스크가 계속 쌓여져 가는 듯한 게 있어서 지금은 이런 신발 카테고리는 하진 않지만 가장 오래 했던 그리고 뭐 더신이라고 하죠. 페이크 석스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비츠 제품들도 정말 많이 판매했던 제품들인 거죠. 대표님 15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를 하셨잖아요. 제일 많이 팔렸던 제품은 어떤 거예요? 신발이 가장 많이 판매됐던 것 같아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날씨 그리고 뭐 유행, 가격 그리고 재고의 보유 이 상태가 전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12월 1일 눈이 왔고요. 그때 쿠팡에서 메인 구자에 제 상품이 걸렸었어요. 그날 낮 동안만 제품을 1억을 팔았어요. 낮 동안만요? 하루도 안 돼서요? 맞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그 신발 화물차들이 계속 들어와서 포장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대표님은 온라인에 물건 팔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좀 다양한 제품을 팔다 보니까 매출이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 한 달 동안 뭐 1억 4천 그리고 뭐 4억 7천 그리고 스토어들이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 5억 이상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네네.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50억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쿠팡이랑 네이버 중에 어디가 더 매출이 잘 나와요?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매출이 훨씬 큰 건 쿠팡이 지금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네이버보다 쿠팡을 하는 게 좋나요? 초보자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플랫폼에 입점한 상태에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쿠팡을 시작을 하고 그 단계에서 네이버로 넘어가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정답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지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까 말했지만 7단계로 정의를 했어요. 그 각 단계별로 정답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맛배기로 각 단계별로 어떤 정답지를 있는지 좀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7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시장 분석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 시장에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시장 분석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을 정확하게 거쳐야만 내가 이 시장을 진입해도 될지 이 물건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 첫 단추를 바로 데이터와 검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시장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 건데 이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 물건이 팔리는지 그리고 팔렸을 때 돈이 남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화면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런닝벨트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런닝벨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판매량이 보이는데 이 제품이 하나 팔았을 때 진짜 돈이 얼마가 남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보자라고 해서 마진 계산기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됐던 건데요. 자, 보시면 제가 미리 제품을 먹어봤어요. 이 제품을 실제로 내가 판매한다면 어느 정도가 남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13,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가를 13,900원에 넣고요. 이 상품을 매입가를 확인을 했더니 대략 한 8.5위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8.5위안을 넣어서 환율을 약 3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고요. 그리고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에서 입출고 배송비 넣었더니 이 제품은 하나를 팔았을 때 약 55% 7,600원의 마진이 남는 거예요. 아, 50%나 남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싸게 사서 싸게 팔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마진의 룸이 없으면 판매가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판매량 데이터를 봤더니 이 제품을 대략 한 1,500개 광고 비중을 80% 정도 잡는다 그래도 한 달에 제품 하나로 700만 원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은 내가 소싱을 해서 이 제품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만 찾는다면 틀림없이 승산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되게 재밌게도 유사하게 판매량이 높은 제품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한번 보면 판매가가 3,9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한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한 매입을 잡고 동일하게 스포츠 레저 수수료를 붙여서 입출구 배송비를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보이시나요? 마이너스네요. 하나 팔면 손해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판매자가 제정신이 아니고서 저렇게 지금 팔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열심히 한 달에 800개가 팔리면은 한 달에 마이너스 50만
원을 버는. 근데 보통은 와 저거 잘 팔리네? 왜냐면 쿠팡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 제품은 한 달에 600명 이상 구매를 한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나 이거 소싱해서 팔아야겠구나. 이거 도매국에서 소싱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잘 팔리는 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남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아이템을 소싱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템 소싱은 내 물건을 사줄 소비자를 설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설득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찾아가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이거를 AI를 통해서 실제로 이 제품은 제가 소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타겟부터 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어떤 소싱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만 넣으면 몇 분 만에 이런 결과들을 쭉쭉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소싱은 나의 타겟을 찾고 그 타겟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템 소싱이 끝나면 그 다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플랫폼을 설득하는 상품 등록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렇게 4단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판매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그 판매는 얼마만큼 더 많이 노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노출 단계, 그리고 내 상품 페이지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유입 단계, 그리고 내 상품에 들어왔을 때 구매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7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해야 될지를 AI 서비스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상품을 이 각각의 단계를 적용하고 AI 서비스, 그리고 지금 만들어낸 서비스들로 적용을 했더니 판매량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진 계산기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셀러들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입출고 배송비부터 수수료, 그리고 로스율, 이 로스율 담겨 있는 마진 계산기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기죠. 커트라인 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도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몇 개가 팔렸을 때 한 달 동안 얼마의 이익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진 계산기, 그리고 쿠팡 광고 분석기. 이 광고 분석기는 유입과 전환 단계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내 작품이 어느 정도의 판매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전략들도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키워드마다 내가 이거를 제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각각의 분석을 최적화시키면서 나의 매출과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키워드 분석기도 있어요.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최적화해주는 그런 분석기거든요. 이 3-4가지만 있으면 단계별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것만 있으면은 오답은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사실 온라인 판매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어렵지만 이 단계별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이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못 팔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소싱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뭐 광고라든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잘 안 나는 셀러분들이랑 이렇게 온라인에서 대표님처럼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유 가능할까요? 제가 그냥 공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라이브에 좀 참여하셔서 진행하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번 영상에 꼭 갖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라이브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를 참고해서 라이브에 좀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온라인 판매 7단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전후가 온라인 판매 매출에 정말 많이 좀 판가름이 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돈을 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개념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꼭 한번 이 개념을 내 마인드에 좀 탑재한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일한다는 그렇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일의 양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해야지만 진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나요? 지금은 만족해요. 왜 지금이라고 말하냐면 예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첫째가 와이프 뱃속에 있을 때 임신을 하고 난 우리 와이프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딸기였어요. 그때 딸기가 한 팩에 10,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래도 하루에 한 팩은 꼬박꼬박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 끼마다 딸기를 한 팩씩 먹고 싶었다라고. 그런데 한 팩에 10,000원 하는 그 딸기를 하루에 한 끼마다 먹으면 2팩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끼니마다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또 하고 싶어 하는 거,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가족은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네요. 아, 그런가요? 대표님이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지금도 아직도 기분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을 처음 런칭을 하고 첫 구매가 일어날 때 그리고 하루에 좀 여러 개가 구매가 일어났을 때 그 성취감, 희열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요즘에 부업이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에 물건을 파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부업을 할 거면 온라인 판매를 오히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부업들은 사실 오래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까 물건 할 때도 시장을 잘 보고 들어가라 이건데 이것도 똑같네요. 맞아요.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제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얻고 싶다면 저는 꼭 3가지를 잘하라고 하거든요. 그 3가지가 뭐냐면 공부하고 실행하고 꾸준히 하라 그래요. 이 3가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잘 안 나는 셀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해라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난다라는 건 결국에 되게 다양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거는 노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노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키워드가 네. 상위 노출되고 지금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기진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좀 보여드리자면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내 순위가 올랐거나 내렸거나 이것들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 다 개발하신 거예요? 그쵸. 이게 가장 오래된 기능 중에 하나이면서도 네. 아직도 저희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해요. 대표님이 직접 개발한 플랫폼 회원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한 10만 명 정도 된다. 와, 엄청 많네요. 네, 그죠. 가장 오래된 데이터 서비스라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되게 행복하게 너무 그런가요? 그냥 돈 많이 벌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누구든 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내가 벌고 싶은 돈을 정말로 벌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온라인 판매에는 정답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셔서 돈을 많이 버는 온라인 셀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